자, 해수의 온도. 해수의 온도는, 자, 우선 첫 번째, 뭐를 보냐면, 해수의 표층수온이에요, 표층. 뭐야? 자, 표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닷물의 가장 위에 부분에 수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이 표층수온의 첫 번째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은 따뜻하겠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계절. 우리나라 바다도 어때?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춥잖아. 네. 그 다음에 또 위도. 위도라고 하는 건 북극에 가까우면 어때? 하죠? 네. 적도는 따뜻하잖아. 이런 게 바로 해수의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해수 표층수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해요. 자, 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이게 적도거든? 네. 적도하고 이렇게 나란하게 있는 게 위도야. 이게 네. 다 위도예요. 그래서 니네 지도 보면은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지. 네. 그랬을 때 이 가로줄이 전부 위도가 되고 세로줄은 경도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네. 세로줄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끄러- 이게 경도인데, 자, 이게 적도니까 적도 쪽에서 온도가 대체로 높고 북극 쪽으로 올라가면 어때? 온도가 낮겠죠? 네. 그래, 그래서 남극 쪽으로 가도 낮아져요. 그래서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 저희도에서 온도가 낮아져요. 수온이 낮아져요.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이게 해수 표층 수온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겨울철보다 언제가 더 높다? 겨울철. 여름철이, 여름철이 더 높고 겨울철이 더 낮아요. 겨울철보다 높죠. 네. 요런 게 바로 표층의 해수의 온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요게,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 그러면 요런 부분은 어려운 거 있나? 아니요. 아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온의 열격도라는 게 있어. 자, 수온의 열격도는 뭐냐면, 수온이 가장 높은 위도는 적도가 아니고요. 북반구 5도 정도에서 가장 높아요. 이거를 우리는 수온의 열적도라고 부르는 거야. 북반구 5도. 왜냐면 수륙 분포의 차이 때문이에요. 수륙 분포 차. 자, 수륙 분포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육지가 북반구에 훨씬 많아. 그래서 온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자, 여기가 적도 0, 여기가 북극, 북반구는 플러스로 표현하고 위도를 남반구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거든. 그랬을 네. 때 요 5도 부근, 플러스 5도 부근에서 수온이 가장 높아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극과 남극으로 할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러면 표층 수온의 특징은 끝났고요. 두 번째 잘 봐.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 자, 수온의 연직. 연직은 수직으로 바닷물을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어떤 온도가 나타나는지 보자. 자,
중위도 해수순의 중위도 우리나라 같은 데가 중위도예요. 중위도 해수순의 연직 분포를 그림으로 그리잖아. 그럼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자, 요게 수심이고 여기가 수온인데 자, 수심이 깊어져도 수온이 일정하다가 급격히 수온이 떨어지다가 거의 수온이 일정해.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여기까지를 수온약층. 이거 세 개 이름 다 외워야 돼요. 특징도 외워야 돼. 그리고 요 밑에를 심해층. 자, 그러면 우리가 혼합층은 자, 말 그대로 한번 봐봐. 혼합층. 자, 위에와 아래 온도가 똑같지요? 네. 혼합됐기 때문이야. 혼합됐기 때문에. 위에 물, 아래 물을 막 누군가가 섞어줬어. 누가 섞었겠니? 혼합층 파도 비. 파도, 비? 에이, 좀 더 생각해봐. 무엇이 막 위에 것과 아래 거를 막 흔들어서 섞어버렸을까? 바람? 맞아요.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니네 한번 생각해봐. 바람이 불어서 위에 물, 아래 물 막 파도치게 하잖아. 네. 그러면 섞이잖아, 물이. 네. 그치? 그러면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은 어떨까? 혼합층이 커요. 넓어요. 두껍다고 표현하는 거야. 네. 바람이 셀수록 두께가 두꺼워요. 혼합층이 두껍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온약층 봐봐. 수온약층은 아래로 갈수록 급격히 수온이 낮아지지. 네. 왜 낮아질까? 생각해봐. 왜 온도가 낮아질까? 햇빛이 안 들어와서. 맞아요. 그게 답이야. 그렇지. 깊이 들어갈수록 햇빛이 더 적게 들어와. 자, 왜 낮아지냐면 태양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있지.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는 차갑지. 네. 자, 밀도가 찬물이 더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 중에 누가 아래 있으려고 하니? 어, 야, 니네, 찬 공기가 아래 있어요. 그렇지. 찬 공기를 아래 있으려고 해. 니네 여름에 막 더워가지고 밖에서 딱 들어와서 냉동실 딱 문 열면은 냉동실에서 하얀 성에 같은 게 막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본 적 있어? 네네네네네. 그게 뭐냐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마찬가지야. 찬물하고 뜨거운 물 중에 누가 아래 있으려고 해? 차가운 물. 그래. 차가운 게 아래 있으려고 하고 뜨거운 게 위에 있으려고 해. 당연해.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자,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상하로 물이 섞이는 게 활발할까? 안 할까? 아날바리유. 상하로 안 섞여요. 밀도가 큰 놈이 아래에 있고 밀도가 작은 놈이 위에 있다 보니까 안 섞여. 매우 안정해. 그래서 자, 혼합층하고 심해층 간에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 버려요. 얘네는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안 움직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그 다음에 자, 심해층은 수온이 거의 변화가 없죠? 네. 수온이 왜 변화가 없을까? 그 햇빛도 안 들어. 뭐냐? 맞아, 햇빛이 안 들어와. 네. 햇빛이 안 들어와 아예. 그래서 니네 심해 바닷속에 심해 생물들은 눈이 모두 어떻다? 안 좋아요. 눈이 태화돼 있어요. 아, 그래서 걔네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들이 발달돼 있어.
알겠니? 네. 그런 것들을 니네가 알고 있는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야 이런 것도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대로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대답해 보는 게 공부 방법이란 말이야. 자, 네. 심해층은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이게 심해층이야. 이게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고요. 자, 위도별 자, 수온의 연직 분포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요것도 책에서는 그림만 잠깐 나와 있어. 여기가 수심, 똑같이 여기가 수온,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걸 A, B, C라고 해보자. 자, A는 어디냐면 저위도라고 불러, 저위도. 자, 저위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수온이 가장 높죠? 네. 수온이 높고, 그리고 바람이 약하다는 거 알 수 있네? 왜? 뭐가 얇아? 혼합층이 되게 얇잖아. 네. 그래, 그게 아까 바람 때문에 생긴 층이고, 바람이 셀수록 두껍다 그랬잖아. 네. 그 다음에 B는 중위도예요. 중위도는 수온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비교적 높아요. 그치? 네. 그리고 혼합층이 두껍지? 네. 바람이 세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C는 고위도. 자, 고위도는 층상 구분이 있어, 없어? 고위도는 층이 구분이 안 되잖아. 네. 위층하고 아래층 온도가 똑같지 않아? 네. 그러니까 층상 구분이 없는 거죠. 네. 이해됐어?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번 볼게요. 층상 구조. 자, 위도별 층상 구조는 이런 형태로, 자, 여기가 적도, 영도,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인데, 여기가 39도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30.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혼합층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수온약층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심해층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면은 혼합층이 제일 두꺼운 위도가 어디야? 심해층. 에? 지금 네. 선생님 혼합층이 제일 두꺼운 위도가 어디냐고 물어봤어. 마이너스 30이요. 그래, 마이너스 30하고 플러스 30이지? 네. 그래, 거기에서 바람이 제일 세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여기. 네. 그러고 수온약층의 깊이도 이때가 제일 깊네. 그치?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이게 수온 끝난 거야. 수온 별거 없지? 네. 네, 수온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넘어가 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염분. 염분이 나오죠? 염분. 그래, 염분을 배울 거야 이번에는. 자, 첫 번째 염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염분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자, 이렇게 정의를 딱 선생님이 태우하고 민성이하고 수업하면서 지금 책을 보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근데 네. 이렇게 딱 선생님이
칠판 보고 쓰기 시작하면 줄줄줄 쓸 정도로 니네도 외우고 있으면은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날 배운 거를 그날 제가 외우고 다음 시간에 와서 다 까먹어 버리고 이러면은 그 뭐야 필요가 없지. 계속 시간만 들고. 그러니까 외워서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올라가 봐. 니네 지금 중학교 지금 선생님하고 배우는 거 있지? 네. 요거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배워요. 그때는 내용을 더 깊게 배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자, 그런데 자 봐봐. 단위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써서 이걸 퍼밀이라고 읽어요. 천분율이거든. 자, 천분율 1kg이 1000g이잖아. 네. 그래서 1000g 속에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또 PSU라고 하는 단위는 실용연분 단위라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단위예요. 퍼밀을 써도 되고 PSU를 써도 돼. 자, 그럴 때, 자, 첫 번째 해수 속에 원소. 자, 해수 속에 원소는 누가 제일 많은지. 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CL이에요. 그 다음에 NA고요. 그 다음 S고. 그 다음 MG예요. 이게 제일 많아. CL이 뭐게? Cl 염소, 염소. NA는 나트륨, 나트륨. S는 황, MG는 마그네슘.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해수 속에 제일 많은 원소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염류. 염류는 뭐냐면, 자, NaCl, MgCl2, MgSO4. 이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 염화나트륨. 이거 맞아요.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은 짠맛을 내요. MgCl2는 염화마그네슘. 맞아요. 염화마그네슘이라고 읽어. 그리고 이 염화마그네슘이 쓴맛을 나타내는 우리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게 이 MgCl2 간수라고 불러. 그리고 요건 뭐라고 부를까? 황산마그네슘. 맞아요. 황산마그네슘. 자, 이건 염류의 종류 중에 이거야. 그리고 그러면 해수 속의 기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수 속에 많아졌냐면 잘 봐. CL하고 자, S는 지구 생성 초기에 해저 화산 활동이 일어났거든. 자,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돼요. 그런데 NA하고 MG는 자, 지각의 물질이었는데 자, 땅을 이루는 거야, 땅. 땅을 이루는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강물이나 빗물이나 이런 게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된 거예요. 알겠니? 네. 그리고 또 공기 중 공기 성분이 직접 녹기도 해요. 뭐가 녹을까? 공기, 공기 중에 바닷물로 직접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겠어? 탄소, 맞아, 산소. 그 다음에 또 이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네. 알겠니?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얼마냐면, 자, 약 35 PSU 또는 35 퍼밀이라고 써도 되고요. 35 PSU라고 써도 돼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법칙을 하나 배울 거야. 자,
두 번째. 어떤 법칙이 있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어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뭐냐면 염분은 서로 다를 수 있어. 전 세계 바다에 염분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료들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짠물, 약간 덜 짠 물은 전 세계 바다에 다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닷물 네 군데에서 1kg을 퍼왔다고 해보자. A, B, C, D에서. 알겠니? 네. 그랬더니 염분을 조사해봤어. 염분을 조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다 증발시켜요. 1kg을. 그랬더니 고체가 몇 그램 남을까? 이걸 조사하면 돼. 그랬더니 얘는 25%이야. 즉 25g이 남았고 얘는 30g이 남았고 얘는 35g이 남았고 얘는 40g이 남았다고 보자. 자, 또는 25 PSU 똑같은 단위라 그랬다. 이 네. 중에 염분이 제일 큰 건 어디 거야? 40 D요. D죠, D. 네. 자, 그런데 이 중에 가라고 하는 물질이 자, 여기에 얼마가 있는지는 다 몰라. 그러면 A에는 얼마 있을까? B에는 얼마 있고 D에는 얼마 있을까? 가라고 하는 거. 12.5랑 15랑 20. 오, 어떻게 알았어? C가 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 그렇죠. C의 절반이 35의 절반이 17.5니까 얘네도 전부 절반씩으로 있을 거야.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전부. 가라고 하는 건 염분의 50%를 차지하죠? 네. 나를 봐봐. 자, 나는 얘가 2.5g인데 얘네들이 또 다 비어 있다고 해봐. 각각 알 수 있을까? 네. B는 얼마? 3g. 그렇지. C는 3.5g. B는 4g. 맞아요.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뭘까? 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뭘까? 염분은 달라도 그러니까 염분은 다른데 왜 그 비율이 똑같을까? 이런 얘기야. 계속 자, 순환. 우리 미국의 공기하고 서울의 공기하고 다를까? 아니요. 똑같겠지. 미국도 질소가 78, 산소가 21. 서울의 공기도 질소가 78%, 산소가 21%. 왜 그럴까? 계속 순환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해수는 순환하고 섞여요. 순환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육지에 호수도 염분이 있는 거 있지? 네. 자, 사해 염분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염분하고 염분비가 같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 얘네는 갇혀 있어서. 왜 갇혀 있어요? 순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지? 네. 오, 그래. 그렇게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염분의 결정요인 세 가지만 배우면은 염분까지도 끝난다. 자, 잘 봐봐. 염분의 결정요인, 즉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바닷물이 더 짜냐 이런 얘기예요. 알겠니?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강수량과 증발량이에요. 자, 강수량하고 증발량에서 자, 생각을 해봐. 강수량이 비는 많이 와. 증발은 안 돼. 그런 곳은 짤까? 아니요. 안 짜요. 아니겠지. 염분이 낮겠지. 네. 맞아요. 염분이 낮아요. 그러면 거꾸로 비는 잘 안 오는데 증발은 무척 잘 돼.
그러면 염분이 어떻게 될까? 높아요. 맞아요. 염분이 높아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 바다에서 이 두 가지예요. 비가 많이 오느냐 또는 증발이 많이 되느냐. 그럼 우리나라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 비교해보자.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세 번째. 자 우리나라 2월이 겨울이지. 네. 8월이 여름이죠. 네. 2월과 8월 중 자 근해 염분은 언제가 높을까? 2월이 더 높아요. 2월이 더 높아요? 네. 왜? 2월 그 건조한데 비는 안 오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2월 염분이 더 높아요. 어떻게 알았지? 왜 그러냐면 우리 자 비는 주로 여름 강수죠? 네. 우리나라는 여름 강수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 이거 잘 알았네.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있지 겨울에는 비가 잘 안 와. 눈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아. 근데 여름에는 비가 1년 내내 내릴 비의 절반이 내려. 그게 장마철이다. 알겠니? 네. 잘 알았네. 그래. 자, 이게 강수량과 증발량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거야. 담수. 담수라고 하는 거는 하천수 또는 육수. 우리 육수 배웠지, 육수. 네. 강물, 호수물 이런 것들이 다 육수야. 담수, 하천수의 유입 여부인데. 자, 즉 쉽게 말하면은 강물은 짜냐?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강물은 염분이 작죠? 네. 그래, 강물이 들어가는 바다의 염분은 어떻게 될까? 염분이 낮아요. 그렇죠. 하천수, 이걸 담수, 육수 같은 말이야. 하천수가 유입되는 바다는 바다 염분은 낮아지죠? 네. 그래, 그러면 자, 우리 먼 바다하고 육지하고 가까운 바다 어디가 더 염분이 높을까? 어, 육지랑 가까운, 아니, 먼 바다가 더 높아요. 그렇지, 먼 바다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육지 가까운 데는 강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네. 그거를 근해라고 해요. 근해보다 먼 바다 염분이 더 높아요. 잘 알고 있네. 왜 그러냐면 가까운 바다는 비가 내린 것 강물들이 전부 많이 바다로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래,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것도 우리나라를 비교할 거야. 우리나라 동해하고 서해가 있죠. 네. 우리나라 동해하고 서해 중에 어디에 염분이 더 높을까? 동해. 어? 동해? 왜? 아닌가? 동해 염분이 더 높아요. 어, 근데 왜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네? 네. 왜 그럴까? 야, 위에서 배웠잖아. 우리나라 큰 강은 주로 어디로 올라? 한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동해로 올라? 아니요, 서해로 흘러요. 그렇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흐른단 말이야. 서해로 흐른다. 네. 그러니까 서해는 강물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동해로 흐르는 바다는 동해로 흐르는 강은 우리나라 전체 북한하고 남한 전체 다 합쳐서 강이 두 개밖에 없어. 네. 근데 대부분 큰 강들 낙동강 또는 섬진강 무슨 한강 이런 것들 전부 서해로 흘러요. 알겠니? 네. 그러니까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흐르기 때문에 동해는 강물이 별로 안 들어오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형은 서고 동저라 그래서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비가 와봐. 비가 오면은
주로 큰 강이 서쪽으로 흐르겠지. 그치?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빙하가 녹는 곳, 빙하의 해빙과 자, 해수의 결빙 여부예요. 자, 첫 번째, 빙하가 녹는 바다. 빙하가 녹는 바다는 여분이 어떻게 될까? 빙하가 녹는 바다는 적어요. 그렇지, 염분이 낮아요. 자, 빙하는 얼음이야, 얼음. 네. 얼음은 염분이 없죠? 네. 그래, 그러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당연히 싱거워지겠지. 니네 주스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름에 우리 콜라나 사이다도 있고 뭐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먹을 때 시원하게 먹을 때 얼음 띄워주지. 네. 그래서 처음 쫙 마실 땐 맛있는데 한참 먹다 보면 이제 주스는 쭉 많이 줄어들고 얼음이 녹으면서 주스가 밍밍해지잖아. 네. 그래, 얼음이 녹으면서 밍밍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빙하가 녹을 때는 염분이 낮아진다. 그런데 해수의 결빙 시 해수가 어는 바다예요. 자, 해수가 얼 때 물만 얼어. 자, 쉽게 물만 얼고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져.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겠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끝난 거야. 그래서 염분은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염분의 공식을 한번 볼까? 염분은 자, 소금물의 총량, 바닷물의 양 또는 소금물 총량, 총량분의 소금량 곱하기 1000 하면 돼요. 자, 쉽게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물 20g에 소금 3g을 녹였을 때 염분이 얼마일까? 15. 그 녹였다. 염분은 15. 15? 아니지. 천. 23분의 3 곱하기 1000 하는 거야. 아, 만약에 이걸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이걸 5라고 해볼까요? 5? 5라고 해보자. 그러면 5 이렇게 하면 얼마야? 200. 그러면 200ml예요. 알겠니?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소금물이야, 소금물. 소금의 물의 양이 아니고 소금물이에요. 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그러면 염분도 끝났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확실해?